갑자기 이곳 충무 여객선 터미널이 소란스러워진다.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펼쳐질 무인도 탐험 캠프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참가 신청서를 받아들고 아무데나 한쪽 구석에 앉아 쓰고 있는 친구들. 너나 할 것 없이 표정들이 사뭇 진지하다. 여기 오기 전 지난밤에 이들은 각기 어떤 꿈들을 꾸었을까? 각자 다른 형태의 꿈을 꾸었겠지만 분명 그 빛깔은 하나였지 않았을까?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젊은이의 도전. 자, 지금부터 그 속에 나를 던져보자.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캠프에 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의 의식을 갖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 닥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다. 하나, 우리는 새로움과 도전을 힘찬 선서 함성이 끝나자 그에 대한 굳은 격려를 보내는 축하 비행기가 하늘 위로 이들의 꿈 높이만큼이나 높게 날아올랐다. 멀리 멀리 높이 높이 잘해내리라. 나는 해낼 수 있어. 먼 창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본다. 이제 캠프를 지내는 동안 한 마을의 가족이 되어 지낼 식구들을 짝지었다. 한 식구는 무려 18명. 시작! 발조! 화이팅!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박영희 협회동원입니다. 자, 우리 마을의 대장님 뽑기. 하나, 둘, 셋, 너. 우리 마을의 대장은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민주적 형식이 몸에 배는 탓일까? 만일에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친구를 대장으로 선출한다. 저 수영을 좀 배웠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수영을 잘하고 싶다. 저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싶고, 그리고 다른 지역 친구들과도 서로 사귀고, 나중에도 펜팔 친구로서 남고 싶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뭐 스포츠 그런 것도 해가지고 더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친구들한테 돈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자, 이제 드디어 무인도 탐험을 향한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지금부터는 각자 개인이 아니라 한 배를 같이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배를 탄 170명은 대자연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사배를 배울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올 것이다. 어린 시절 만화나 동화책에서나 꿈꿀 수 있었던 꿈의 세계 무인도. 태초 이래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은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신비와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 오늘 내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 난생 처음 부모 곁을 떠나온 우리 친구들. 집에서는 부모에게 어리광만 부릴 줄 알았던 개구쟁이 말괄량이 소년소녀들이 다른 객지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망망대해 무인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혼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왠지 약간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자꾸 시선이 창밖으로 가는 친구도 있다. 우리 친구들은 역시 젊음이 넘쳐 흐른다. 배에 오르자마자 서로 이름을 물어보고 얼굴을 익히더니 금방 허물없는 친구가 된다. 소중한 것이 떠날수록 깊어져가는 눈까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더 높아짐에 따라 배도 목적지인 오곡도를 향해 한 발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가끔씩 내가 흔들리면 너의 길을 웃고 노래하며 떠드는 사이에 어느덧 배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곡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다. 그래서인지 해녀들이 물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곡도는 방금 떠나온 충무시에서 남쪽으로 17.7km 떨어진 작은 섬이다. 섬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서니까 한가로운 어촌의 대낮 풍광이 눈에 들어온다. 학교 크기를 보면 이 섬의 규모를 한눈에 짐작해 볼 수 있다. 어부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작은 마을에 있는 산양국민학교 통합분교의 학생 수는 전교생이 2명뿐이다.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인 두 아이도 모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번 무인도 탐험 캠프에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자격으로 참가해 함께 생활을 하기로 했다. 이제 170년 탐험 캠프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모두 학교 마당에 총집합을 끝냈다. 일단은 첫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인지 목도 마르고 피곤해 보이는 친구도 있다. 마을에 관계되는 마을명을 정합니다. 어머니 둘이 그다음에 아버지 둘이 떠나오기 전 충무에서 가족은 정했지만 구성원의 역할 구분은 미처 정하지 못했었다. 엄마 아버지는 물론 아들 딸도 장남 차남 순으로 역할을 뚜렷이 정하고 식당 아줌마까지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유는 누구든 자기의 신분대로 몫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마을 이름과 가족 명칭을 지었다. 푸른 마을에 함께 살 파란 가족과 비둘기 가족은 함께 살 둥지의 내거를 깃발과 문패 작성에 연연이 없다. 물론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다. 푸른 마을, 해피촌, 천지마을, 돌고래마을, 초록마을, 오곡마을, 거북선, 무인도 등으로 8개 마을을 만든 가족들. 가족은 한 마을에 둘씩이다. 푸른 마을이 파란 가족과 비둘기 가족이고 해피마을이 빛과 소금 가족과 스마일 가족이듯. 산으로 올라와 잘 곳에 텐트를 치느라 풀도 베고 터도 다지면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직접 내 집을 만들어 놨다. 어느덧 섬에 어둠이 찾아왔다.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떠나느라 변변하게 아침도 못 먹고 떠나온 여행길이었다. 오는 도중 배 안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한창 자라나는 친구들의 식욕에는 허기를 메울 정도여서 무척이나 배가 고픈 상태다. 감자, 부침개, 찐계란 등의 먹을 것이 장터마당에 푸짐하다. 가족별로 한 가지씩 만들어서 다른 가족들에게 팔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놀면서 먹으면서 가족 간의 첫 저녁 식사 시간은 이렇게 깊어가고 있다. 만족하게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캠프 첫날의 가장 어려운 관문인 야간 추적 행군길을 나섰다. 학교에서 급기 훈련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으스스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 기분이 든다. 탐험조장의 찬찬한 안내를 받으며 어두운 밤에 길을 찾아낼 수 있는 판단력을 배운다. 마음의 각오를 안 하고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담력이 부족한 탓일까? 어떤 유령 영화를 보니까 거기 주인공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던데.
뛰어가보자. 그래도 중간에서 아이들을 놀래키는 유령들 때문에 엉키고 설피다가 그만 여자친구 하나가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로 내려온 여자친구는 아픔을 표시내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다. 친구들은 응급처치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약초를 구해 실생활에 응용하는 지혜를 보여준다. 부모님의 품속을 떠나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는군요. 그저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이 훈련에 참가하고 나니 자부심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이 나의 가슴을 북돋고 집을 있습니다. 떠나봐야 어른이 저도 된다더니 이젠 어엿한 부모님을 여학생이고 떠나 낯선 곳에 홀로 있게 된 하루가 부모님의 기대에 춘경이를 어긋나지 어른으로 않게 만들어준 것일까. 열심히 생활하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만이 이 어둠 속의 불빛처럼 고동칩니다. 아침이다. 간밤에 잠자리가 바뀌었는데도 자리 탓도 하지 않고 잘 자고 일어난 모습들이다. 각자 세면 도구를 들고 나와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한다. 세수를 마친 뒤 모두 뒷산으로 올라간다. 호각 소리에 맞춰 아침 체조를 하는 친구들. 집에선 일어나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귀가 아프게 들어야 일어나는 게으름뱅이들이 오늘 아침에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일찍 일어났다. 지금쯤 집 같으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체조를 하면서 문득 집 생각 엄마 얼굴을 떠올려 본다. 탐험 캠프에 참가 안 한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체조를 마치고 난 뒤 모두들 운동장에 모여 앉아 캠프 첫날의 소감을 얘기해 본다. 도시에서 못 느낀 그 무서움 같은 거 그리고 두려움 같은 걸 많이 느꼈는데 제일 무서웠던 거는 폐가에 가서 창문에서 아저씨가 나오는데 나는 바로 문 앞에 있었고 아저씨가 바로 나올 때 나를 갖고 손으로 까딱거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 주저앉고 막 울 뻔했어. 저는 무서웠던 거 별로 없었고 재미있었던 게 있는데 폐가에 갔다 와서 산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일조 같이 숨어서 이렇게 다른 조가 폐가에서 내려올 때 그때 놀래켜줬던 거 그게 제일 재밌었던 거. 같은 조가 된 뒤에는 이름도 어느 정도 익히고 얼굴도 먼저 익혔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아직 이제 우리는 항해되고 너희들은 전진되기 때문에 어리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너희는 우리를 언니처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동생처럼 선배는 언니처럼 후배는 동생처럼 서로 보살피며 무인도 탐험 캠프 기간 동안 잘 지낼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즐거운 아침 식사 시간. 집에서 같으면 반찬 투정을 할 수도 있는 메뉴지만 내 손으로 직접 끓인 찌개와 먹어서 그런지 단맛이 꿀맛이다. 빨리 아침밥을 먹고 바닷가로 달려가 봐야 한다. 오늘은 무인도 탐험 캠프 기간 중 가장 신나고 설레이는 날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엮어 만든 카타마란을 타고 내 손으로 직접 노를 저어 무인도인 외부 지도로 가보는 날이다. 여러 가지 모험 중에서도 가장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분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사고 난단 말이야. 이게 이 간격은 절대 띄우지 말고 딱 붙였어. 나중에 당겨주면은 훌륭한 꽃빙이 될 겁니다. 육지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배치부터 해서 배를 들고 나가야 돼, 지금. 탐험조장의 친절한 가르침과 안내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본다. 세상에 내가 탄 배가 정말 물 위에 뜨다니. 춘경이는 신기하고 놀라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카타마라는 8명이 일조다. 일단은 다른 친구들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해 춘경이네 조가 선발대로 먼저 한 바퀴 돌아보고 온 것이다.
선발대가 무사히 항해를 마친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우리 친구들은 각자 노를 들고 자기가 탈 카타마란에 오른다. 노젓기에 남녀 구별은 없다는 듯 여자친구들도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이거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자 올린다 이거 올린다. 하나 둘셋 자 왼쪽 사람 집어 맞춰 왼쪽 사람 맞아 왼쪽 사람 맞춰 왼쪽 사람 하나 둘 오른쪽 사람 쳐. 호각 소리에 맞춰 일제히 배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하나 둘 조장의 구령에 맞춰 서투른 노젓기지만 열심히 앞을 향해 젓고 있다. 하나 둘 옛날 로빈슨 크루소는 그가 표류된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하 프라이데이와 함께 인디언들의 뗏목이었던 카누를 만들었다지만 지금은 거꾸로 문명에 찌든 친구들이 자연을 배우기 위해 무인도를 향해 카타마란을 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곳은 충무 앞바다에서 17.7km 떨어진 오곡도. 오곡도에서 다시 외부 지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3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찍이 이순신 같은 해전에 능한 명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한 이순신의 후예들이라 그런지 해양소년단 친구들도 이 캠프에 많은 수가 참가, 용기 있는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친구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일까? 바다의 장대함, 자연의 위대함, 그 깊이나 크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넓이가 친구들의 가슴에 분명 자리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목적지인 외부 지도에 도착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장한 느낌이 든다. 힘에 부친 것일까? 피곤한 모습으로 주저앉거나 누워버리고 싶다. 노젓는 동안 튄 물방울 때문에 춥기도 하고 햇살만으론 한기를 이길 수 없어 저약돌의 체온을 빌려오는 친구도 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누워서 빗바래기를 하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수밖에.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무인도라 그런지 풀들은 무성하다. 인간을 다른 영장류와 구별짓는 특징 중에 도구를 만들 줄 아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원시에서 문명을 일으킨 원동력이다. 친구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창조해낼 줄을 안다. 불 피우기, 연장 만들기 등 생존의 방법을 터득해내는 것이다. 외부 지도에는 식량이 없다. 대나무 창을 갖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닭을 잡아서 저녁 요기를 할 수밖에 없다. 불을 피울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저녁으로 먹을 닭을 잡는다. 나뭇가지들을 꺾으러 갔던 여자친구들도 행여 먹는데 빠질세라 부지런히 내려와 합세한다. 양념이 없어도 대원들은 맛있게 먹는다. 이제 이 친구들은 낯선 땅 불모지에 들여놔도 굶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 틀림없다. 자연의 생태계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인간은 생태계의 법칙에서 삶의 모습을 배워오는 것이다. 이 무인도에는 과연 어떤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과학책 속에서만 보던 풀이나 곤충들. 이제 들판에 직접 나와 만져보고 잡아보기도 하면서 그림으로만 보던 것의 실체를 확인해보는 기회다. 우리가 어저께 있던 섬이 저기 섬 아니야? 저 텐트 보이니? 예. 저기 우리 쳤던 텐트다, 그지? 지도에서 한번 저기 찾아보자. 오곡도. 오곡도 여기 있다, 그지? 예. 우리가 지금 무슨 섬에 있니? 무슨 섬에 있어? 몰라? 화살표가 돼 있는 쪽이 북쪽이야.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근처에 있는 거지. 우리가 아까 바위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왔지? 그지? 아까 해수욕장 있는 그 돌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쏙 들어갔던 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치가 요 정도 되겠다. 그지? 여기 가장 높은 데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섬에서 희귀한 생물,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는 잘 안 사는 생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희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만 찾아가지고 오기. 못 보던 거, 보통 때 안 보이던 거 이런 거 있지? 딱 한 가지씩. 많은 사람은 2가지 가져도 돼. 지금 한 가지 찾아가지고 오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떠나보자. 구호 시작. 우리는 찾아보자. 뭔가 못 보던 새로운 것을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만져본다. 그러다가 문득 이 나무 열면 맛있다며. 이게 뭐니? 우리 좀 다 같이 보자. 달팽이 나간다. 이거 달팽이들이 다 그래, 달팽이다. 그치? 이거 들장미 열매인가? 근데 이거 짐승들이 먹는 거 알아, 니네? 야외에서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실험으로는 채집이 있는데 이는 자연에 사는 각종 생물들을 채집하고 어떤 식물들이 있는가 조사해보는 방법이다. 와, 꽃자와 한상적이다, 그치? 야, 중간 거 줄. 여기를 싸자. 갈대로 집을 지어보게 하는 것도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썩 훌륭한 체험이 될 수 있다. 저 2명도 들어갈까 말까 하네. 이거 털이야. 보물찾기는 친구들에게 지형을 익히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 된다. 보물이 있는 위치가 표시된 지도 한 장만 들고 보물을 찾는 친구들. 가끔 여기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아까 탐험조장이 가르쳐준 대로 지형을 맞춰보기에 급급하다. 맞는데.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하면서 열심히 눈동자를 빛내보지만 보물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다가 확신을 갖고 앞서가던 여자친구가 보물을 찾는 행운을 얻는다. 일단 망 안에 고기가 없더라도 고기 있는지 한번 보고 살펴보고 망을 그대로 바닷속 탐험을 하는 것도 무인도 탐험 캠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체험이다. 수경만 쓰고 바다에 뛰어들어 물고기 잡아보기. 마치 영화 해저 산만리의 한 장면 같다. 주변에는 물고기, 멸치대, 미역, 불가사리 등 온갖 바다 생물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인류의 마지막 식량 창고라고 일컬어지는 바다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인 것이다. 오늘 하루는 카타마란을 타고 무인도로 건너오기, 식물 채집, 사냥, 보물찾기, 수중탐험 등으로 힘든 훈련을 했다. 가족들 중에서 아이들만 외부 지도에 남겨놓고 부모들은 낮에 다시 오곡도로 돌아가 버렸다. 무인도에 남은 친구들은 비닐 속에서 하룻밤 노숙을 해야 한다. 진짜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밤을 함께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진다. 그러면 한결 덜 추울 것 같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비박을 하자니 아까 오곡도로 돌아가며 걱정을 하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다른 친구들은 피곤한지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골아떨어졌다.
몸이 솜처럼 피곤한데도 춘경이는 달을 보면서 진주에 있는 가족 생각을 하며 쉽게 잠들지 못한다. 바닷가에 노출이 돼서일까 외부 지도의 아침은 마치 대낮 같다. 카타마란을 타고 다니느라 노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기상나팔 소리에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을 한다. 오곡도로 돌아간 가족을 생각하며. 언제쯤이나 올까? 아침은 무엇을 준비해 올까? 벌써부터 허기진 배를 채울 생각만이 앞선다. 드디어 가족들이 도착했다. 조심조심. 마치 부모에게 어리광을 피듯이 가짜 엄마에게 응석을 부려본다.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겠다고 오곡도에서 싸운 주먹 김밥이다. 솜씨가 신통치 않아 맛이 없게 보이는데도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인지 정성 때문인지 고맙게도 잘 먹어준다. 안 먹었어요. 2마리, 닭을 2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가 없어. 이제 섬 저편에 있는 동굴로 가보기로 한 날이다. 동굴은 어떤 모습일까?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처럼 흙으로 된 동굴일까? 아니면 지리책에서 배운 것처럼 석회암 동굴일까? 배를 저어가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해본다. 조심해, 다미. 이 동굴은 사람이 하나 지나가기가 빠듯할 정도로 좁고 깊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 머리를 다칠까봐 주의를 준 것이다. 우리 동굴이 굉장히 긴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동굴 탐험을. 그치? 예. 일단 머리를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위에서 혹시 돌이 떨어지지 않나, 그치? 그 다음에 또 낮은 데 들어갔을 때 껌껌한데 갑자기 머리 부딪힐 수가 있거든? 그 머리를 항상 조심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지하수 같은 게 있으면 미끄러지거나 글로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발밑도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걸어야 돼. 확 디디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또 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실 이 지나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 동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자. 선생님,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어디 좀 보자. 어머, 저 박쥐 아니야? 얘들아, 저 박쥐 좀 봐봐. 여기 박쥐가 지금 있는데 생전 처음으로 박쥐를 볼 수 있게 된 것도 동굴 탐험에서 얻은 소득이다. 박쥐가 살고 있는 동굴은 생물이 아주 많은 동굴이다. 왜냐하면 박쥐 똥 있지? 박쥐 똥을 다른 생물들이 먹이야. 이게 석회암이야. 석회암이 물에 녹는 거야. 녹아가지고 여기 지금 줄줄 흐르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 동네가 석회암 지대가 아니거든? 근데 석회암 지대가 아닌데도 여기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고드름 같이 하나 생겼지? 물방울 맺혀져 있고 이런 게 석회암 동굴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게 왜 여기 생겨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왜 여기 생겨 있을까? 어? 물이 위에 있을 때. 그래. 저 위에서 지금 흘러내린 거 같지?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많지? 그게 바로 이런 상근하고 비슷할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런 것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쌓이면, 그지? 쌓여가지고 걔네들이 녹아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얘네들 물에 녹거든? 물에 녹아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들려오죠? 매달리게 되는 거지, 지금.
동굴 속은 좁고 깊은 것만이 아니라 불빛에 비춰진 바닥을 보니 험하기 이를 데 없어 혹시 누가 발목이라도 삐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흘러드는 빛을 보니 거의 다 나온 것 같다. 지도하는 탐험조장은 친구들을 물과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법을 가르친다. 수경은 항상 어떤 자세로 있을 하든 간에 수경은 뭔가 빨리 와. 그렇지. 다음. 출발. 그래도 왠지 아이들은 머뭇거리며 선뜻 뛰어들지 못한다. 뛰어내린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뛰어. 이 상태 한 발만 이렇게 앞으로 쭉 뻗으면서 끝나는 거야. 차주기만. 몇 번 반복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자, 출발. 이제 아이들은 물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진 것 위에서 같다. 올라가.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 그렇지. 저렇게 팍 뺏으니까 소리 참 나오지. 자, 다음. 수련까지 쓰고 바닷물에 몸을 띄우기까지 한다. 그리고 마음껏 헤엄쳐 꽤 멀리 나가기까지 한다. 물놀이 하느라 젖은 옷들은 볕이 잘 드는 바닷가에 널어놓았다. 옷이 마르는 동안 어제 저녁처럼 점심으로 닭을 구워 먹는다. 이제 불 피우는 것은 어제 돋보기를 갖고 해봤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다. 대나무에 밥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가, 들은 적이 있었던가. 대나무에다 쌀과 물을 부어 대나무 밥을 지어보기도 한다. 맞은편에 보이는 바위 위에서는 다른 가족 친구들이 바닷가 생물 채집에 연연이 없다. 소라, 조개, 이름도 알 수 없는 어패류들이 바위 틈새에 닥치닥치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녁거리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따본다. 물이 흐르기만 하는 바위도 조개들의 훌륭한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워서 모양새를 살피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는 등 열심히 관찰을 한다. 이렇게 바다생물 채취에 열중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선 구조작업에 대한 의견을 분분하게 나누고 있는 가족도 있다. 지금 우리 것 중에서 바다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구해야 돼. 쉽게 말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 업체에게 내 생각으로는 카타말란으로 가서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기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좋겠네. 문자로. 내 생각에는 풀을 피워가지고 육지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날리기만 하니까는 그걸 보고 육지 사람들을 구하러 올 것 같은 느낌. 조난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알리자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이 방법은 가까이 지나가는 이가 없으면 구조되기가 한데 될까이다. 바다로 항해를 하거나 여행을 할 때 항상 걱정되는 것은 조난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구조 탈출을 위하는 청소년들에게 비단 조난시만이 아니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멀리 떨어진 곳에 풍화를 피워 구조 신호를 보냈다. 달려온 비행기로 열심히 헤엄쳐 간다. 비행기가 바닷물결에 흘러간다. 안간 힘을 써서 다가간다. 드디어 구출된다. 이렇게 빨리 구조될 수 있다니 정말 신난다. 바닷물에 빠진 친구를 재빨리 구해내는 것도 배운다. 긴 로프를 던져 물에 빠진 친구가 그것을 잡고 육지에 있는 친구들이 힘을 합세한 마음이 되어 건져내는 것이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친구들끼리 육지에서 떨어진 바위에서 훈련을 하는 게 못내 대견하다. 영화를 보면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흰 셔츠나 깃발을 만들어 흔들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깃발을 흔들어서 자신의 위기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배운다. 그러자 어디선가 재빠르게 카타마란을 타고 구조대가 나타난다. 이 대원들이 커서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일이 발생된다면 이들은 오늘의 기억을 되살려 침착하게 행동할 것이다. 구조를 해서 돌아가던 중 구조했던 사람을 다시 물에 빠뜨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것쯤이야. 연습 때처럼 재빨리 로프를 던져서 순식간에 건져낸다.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라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와서 지낸 이틀 동안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막상 친구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쓰레기가 눈에 많이 띈다. 언제 또 사람이 올지 모르는 일이니까 친구들은 섬을 돌아다니며 깨끗이 청소를 한다. 그래야만 만약 우리 친구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깨끗하고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 배 안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몹시 아름답다. 훈련이 고된 탓일까? 사실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어쩌녁 점심을 모두 사냥한 것으로 때웠으니까. 큰 그릇에 푸짐하게 넣고 비벼서 먹는 맛도 색다르다. 딴데 요번에 안 묻다, 요번에 안 묻다. 요번에 안 묻다. 오늘 저녁은 그동안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긴장을 푸는 오락 시간이다. 정답 뭡니까? 이뻐요. 힙합. 역시 틀린 답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아이고 창피해라. 박수!
분명히 친구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지고 있다. 한껏 젊음을 발산하는 기운이 가시고 난 뒤 운동장의 원형으로 둘러앉아 소망스러운 의식을 가져본다. 모두들 마음속에 바람 하나씩을 촛불에 켠다. 그리고 3일 동안 무인도 탐험 캠프에서 지낸 일들을 되돌아보는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각자의 기억 속에 어떤 추억이 남게 될까? 젊은 그대 잠 깨어 오라.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삼박 4일의 짧은 일정,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지난 3일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아마 우리가 헤어져도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있겠지. 나의 가슴 속 그리고 여기서 다졌던 그 자신감들을 그리고 배웠던 하나의 교육을 나의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는 정말 멋진 추억을 만든 것이다. 이제 섬을 떠나는 날이다. 주변을 치우기도 하고 물건을 챙기면서 정들었던 친구들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것 같다. 막상 떠날 시간이 되니 왠지 3일이 금방 지나간 것만 같고 올 때와는 달리 짧은 것만 같이 느껴진다. 각자의 짐을 모두 챙긴 다음 운동장으로 모였다. 캠프에 같이 참가한 통합은교 학생들에게 약간의 책을 기증하는 걸로 이별을 대신했다.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자연과의 싸움도 있고 사람과의 싸움도 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극복하고 해냈습니다. 멀리서 배를 향해 아쉬운 듯 손을 흔들어주는 오곡도 친구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피곤했는지 모두들 배를 타자마자 골아떨어졌다. 내가 애가 밥 갖고 가기로 모라탕 먹었거든. 근데 그게 엉쳐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동굴에 들어가니까 기에 험악해가지고 막 불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깜깜하니 그리고 위로 쳐다보니까 또 무섭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동굴 들어가니까 무섭더라. 힘들고 사탕 하나 친구들이 주면은 그 사탕 하나 정말 아껴 먹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음료수 하나 나오면은 그 한 모금 더 먹으려고 애쓰고 진짜 만약 무인으로 끌어내 하려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살까 참 걱정되더라고. 저는요 물에 빠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물에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빠졌거든요. 무인도에서 밥 구워 먹고 이제 밥 구경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비닐로 이만 데서 혼자 들어가지고 가끔씩 자꾸 나와 2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춥다고 막 설치고 이랬는데 이제 거기 갔다 와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계로 떠나가 나는 낯설은 귀신과 두려움 나를 인도로 이끌었네. 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 도전과 용기를 젊은이의 뜨거 꿈을 가지고 달려가자. 부딪혀보리라 헤쳐가리라. 어떤 바람도 나는 몰라. 꿈과 사랑은 꿈새 나를 기다리는 무인도라. 도전과 용기는 젊은이의 뜻고 사랑 가지고 달려가자. 3박 4일의 무인도 투어 캠프. 불과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의 기억 속에는 분명 긴 시간으로 남을 것이다. 캠프에서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나눠 갖게 된 젊은이들. 이들은 분명 앞으로 다른 젊음보다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도전과 용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음으로 해서